이제 살 때가 됐어요. 테슬라를? 아니, 전부 다. 아, 미국 주식? 네, 미국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한국은 지난 연말에는 한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제 말이요. 그러더니 자, 그러면은 아마 김영철 대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 운영의 방향 자체는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줄이고 미국 주식을 늘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시 이제 미국 증시가 자리를 잡으면 언제 잡을지 모릅니다. 뭐 사실 밤새 미국 증시 빠진 것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주식 악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악재가 그 아래 공포라는 건데 아래 공포는 답이 없어요. 트럼프도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그어놓는 추세선은 사실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에 보조선에 영향을 갖고 있고 또 지수 같은 경우는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전 지지선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8,000선 이런 자에서는 보통 전저점이니까 한 번 더 이제 깨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부터는 조금 그렇게 많이 공포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시장 이야기 하고 가겠습니다. 워낙 장이 변동이 크니까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이제 주요 안전자산 달러 약세 패권에 이제 베팅하는 자금들을 보면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마 요 이야기 많이 나왔을 건데 3대 안전자산으로 조금 몰리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빅스 약세 강세 베팅하고 엔화 강세 베팅하고 또 하나가 유가 하락에 베팅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비상업적 자산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CFTC라고 하는데 선물 포지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공포지수 빅스 같은 경우는 밤새 나스닥이 뭐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크폭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임계치는 22년 임계치가 대략 30 정도 됩니다. 지금 28 정도니까 뭐 얼추 이제 임계치에 다다라온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많은 투자분들이 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데 야간 선물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8포인트, 6포인트 빠졌더라고요. 7포인트 정도 계산하면 한 5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50포인트의 우리나라의 지수가 어디 자리냐면 생각보다 되게 안전한 자리 2500선 초입이거든요. 50포인트 이상이 빠졌을 경우에. 그러면 많은 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월달은 2월달처럼 캐나다 관세에 의해 번복이 오를 것이다. 그리 보면 거꾸로 보면 오늘같이 빠지는 날이 또 크게 보게 되면 장의 관점에서는 좀 지켜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게 뭔지 말씀드리겠고 네. 본 준비한 거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들어가시죠.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죠. 지금 뭐 걱정이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한국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테슬라죠. 테슬라, 뭐 아이온큐 이런 거 많죠. 일단 테슬라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뭐 이렇게. 왜 본주 갖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미국까지 가서 레버리지를 하시는 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베팅의 민족이잖아요. 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을 줄 왜냐하면 이게 4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화로 환산하면 한 6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60만 원짜리 본주를 사기보다는 이제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데 레버리지는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벌 때는 좋지만 추세 매매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저 UBS에서 어저께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좀 낮췄죠. 이게 이제 결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누구나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UBS는 이제 올해 1분기에 테슬라 인도량을 lowering, 낮게 잡았는데 행편없이 잡았어요. 여기는 딜리버리 폴캐스트 숫자가 안 나오죠. 대략적으로 36만 7천 대 정도 잡았습니다. 테슬라가 우리가 연간 200만 대 착륙을 못했지만은 단순 계산하게 되면 분기 한 50만 대 조금 못 미치는 40만 대 중반 정도를 인도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보다 이제 한 3만 대 정도가 보통 컨센인데 일단 전망을 해놨는데 지켜봐야죠. 근데 아마 1분기는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단 1월달, 2월달 유럽에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박살이 났고 중국에서 이제 이번 나오는 25년형 모델은 실제적으로 3월 해가지고 짓게 되니까 3월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전망은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아무리 봐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추정치는 전부 다 미스가 많습니다. 미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보다 내려간 건데 그리고 보면 뭐 작년도 2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올해도 아마 제 판단으로 미스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한편으로는 가장 미국의 테크주 중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거보다 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실적 자체도 증가 속도가 보면 레버뉴가 최근에 매출 구조니 한 250억 달러 정도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UBS에서 이렇게 때려도 돼요. 때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의견은 누가 봐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편으로는 월가의 의견도 보면 한 48개 정도의 기관이 2월과 3월의 기준을 봤을 때 약 이제 초록색이 이제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부터 붉은색이 매도 의견인데, 딱 보면 48개 중에서 한 22개 정도, 절반이 안 되는 쪽은 매수고, 그러면 홀더가 대부분은 사실은 마켓 퍼폼이니까 시장 좋으면 올라가고 시장 나쁘면 빠집니다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전체 의견 자체는 테슬라는 공매도 포지션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사실 애들리스트의 평균 가격은 항상 뭐 테슬라는 만큼 극가격은 많이 없습니다. 한쪽에서 낮게 보는 데는 145달러도 있고, 이건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거거든요. 높게 보는 데 550달러까지 보는,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캡처할 때가 260달러였는데 밤에 또 폭삭했어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는 테슬라 주가를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양자 모두가 제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이언큐도 거의 고점 대비 60%가 넘게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올해 25년도를 크게 보고, 미국 주식은 사실은 뭐 ETF 같은 경우는 단타하시겠습니다만 크게 보게 되면 사놓고 한 3, 4개월, 6개월 보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 테슬라든 뭐 엔비디아든 주가를 가치 자체를 놓고 보면 조금 매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저점이다고는 누구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보통 주식이 이렇게 급하게 빠질 때, 고점 대비 지수가 15% 빠질 때는 보통 빠지는 속도가 한 달이었다면 내가 매수하는 속도는 3달 정도 잡고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가분들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가격 착시에 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같이 급락하는 장은 약간 이렇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거에 자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장으로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연결해서 그래서 배터리를 조금 준비해봤는데 어제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허탈하네요. 오늘 장 빠지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집니다. 예, 오늘 장 빠지면은 어차피 오늘 제가 보는 미국 주식 그것도 한 8%, 9%, 미국도 2차 전지 쪽 많이 빠지던데 오늘. 빠지는데 덜 빠집니다. 덜 예, 빠진다. 예. 반도체보다는. 예, 그게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어제 이 내용은 인터배터리 원통형 내용인데 덜 빠진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반등할 때는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먼저 반등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에 한국이 뭐 한 60포인트 정도 빠져서 출발해서 일정 부분의 매수가 보인다면, 최근 3월 접어들어서 그나마 외국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가 조금 있는데, 기술적 반등일지라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실적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장에서는 실적이 좋으나 나쁘나 도진 개진이에요. 장이 빠질 때는 그냥 다 같이 네, 빠지니까. 하이닉스도 1분기는 실적 자체가 8조 원대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보면 5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나 배터리나 다 비슷한 그림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그거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 이거는 흥국증권 자료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일부 정권에서는 실적 이야기보다는 이제 모멘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멘텀도 먹힐 때가 있고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둘 다 안 먹히는 거거든요. 네. 실적도 모멘텀도. 근데 어떤 섹터에 있어가지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가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주요 OEM 회사라든지 셀 회사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가 P는 꿈도 안 꿉니다. 그러니까 P가 이제 쉽게 말해서 배터리 가격을 말하는 건데, 꿈을 안 꾼다는 거는 일단 요렇게는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올라가줘야 되는 거니까. 대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많이 나온 것도 재고 조정으로 인한 주요 Q의 물량 출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좋아서 많이 밀려서 소화된 게 아니라 안 팔린 걸 이제 손실 처리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단 4월달 예정된 삼성전자나 반도체하고 2차 전지도 동일하게 최악의 1분기 실적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큰 자금은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1분기, 2분기 정도에는 이제
판가인의 효과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반응을 받았지 모르겠지만 위클리 단위긴 한데 지금 주요 사몽계 가격들의 가격치를 보게 되면 위에 미드니켈 523, 622, 그 다음에 하이니켈 811, 그 다음에 사몽계 전구체 동일하게 그 다음에 뭐 코발트, 니켈, 흑연 전부 다 약간은 주간 기준이니까 사실 이 데이터가 그렇게 뭐 너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격 지지는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것도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감산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중국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요 위클리의 데이터 변화를 가지고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바닥을 쳤다 말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정가사 전망치로 내려가는 속도 자체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2차 전지는 뭐 원체 많이 빠졌죠. 물론 실적 대비하면 아직도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점 대비 참 많이 빠지긴 했어요. 제가 이제 잘 나온 건 AS라고 붙여놨죠. 네. 지난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제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제가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틀간의 이제 수급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줄은 봤더니 일단 LG엔솔을 한번 뽑아왔는데 LG엔솔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5%가 되질 않아요.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외국인이 많이 때릴 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연기금들이 최근에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고. 일단 LG솔루션은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35만 원대 정도 입자나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가 기준으로 뭐 33만 원 밑으로 급하게만 안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바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한 38만 원대 중반 갔다가 밀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오늘 기수 차트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클로버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사실 외국인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2% 정도인데 최근에 조금 특징이 사모펀드가 어제부터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선 아시겠지만은 자회사 로아스가 실제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라든 이런 거를 하드웨어를 유통 담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요 두 개는 그래도 차트를 잠깐 보고 올게요. LG는 아까 말씀대로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가장 최근에 형성을 했던 요 가격대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지지되는 게 좀 중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로본이 생각보다 잘 움직이긴 하는데 변동이 되게 클 거예요. 오늘은 아마 양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깊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한다면은 확률적으로 많이 돌파할 확률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건 혹시나 다시 빠졌을 때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제일 많은 가격대에 우리가 말하는 보통 시가선 16,000원대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걸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를 또 지지선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연속성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목을 봤는데 사모펀드가 갑자기 들어서 주가가 움직이면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그럼 맨 우측에 보게 되면 16만 주 들어오니까 웬 떡이냐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들었다 나갔다도 좀 험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갑자기 기관이 18만 주 들어왔네 했을 때는 한번 과거의 이력도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은 습관이다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뭐 오늘은 얘는 조금 빠지면 사야 될 것 같고 얘는 뭐 둘 다 사야겠죠. 예, 그렇게 보겠고 기관이 본 거 두 개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개를 어제 아마 유리기판하고 이런 거 좀 나왔을 건데 두 개 다 유리기판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연기금이 주로 매수를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ING입니다. 삼성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시가계이에요. 원래 솔브레인이 옛날에 반도체 소재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계인 게 뭐 안에 들어가는지 봤더니 이렇게 유리 공정에서 구멍을 뚫거나 공정 이후에 발생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기와 함께 솔브레인이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 유리기판 제조에 사용된 시가격 제조 연구한다 이런 이제 일정이 좀 잡혀 있고요. GST는 사실 지금 보면 어저께 삼성 공조가 거의 20% 이상 날아갔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18일 날 엔비디아의 GTC 2025가 개최가 되는데 뭐 추정컨대 나올 수 있는 이슈는 거의 발열 문제가 될 거고 HBM4 루빈 이야기가 많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뭐 소캠도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GST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메인 사업 자체는 칠러와 스크러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스를 제거하는 스크러버,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 칠러 제품인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적어놨어요. 이게 개인들이 너무 이렇게 빚매매를 많이 하세요. 신용 비중이 무려 6.35%예요. 아 세네.
보통 제 기준으로 1% 넘어가 많다 그러거든요. 그럼 신용 비중이 많은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좋습니까? 본다면 너무 노멀한 표현인데 차트 매매에 충실해야 됩니다. 두 개 종목 후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솔브레인인데 수급은 뭐 최근에 약간 기관 매수로 잡았기 때문에 잡혀 있을 거고요. 차트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 가서 그렇지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캠도 그런 그림이고 차트는 보통 이제 눌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가장 박스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브레인은 만약에 내가 중간 정도에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더라도 18만 원대 이런 가격대에 내려오게 되면 포지션을 일시 줄여놓는다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고 GST는 조금 가벼워요. 이런 거는 가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배열이긴 한데 주가가 이렇게 뭉쳐 있다가 다시 벌어주면 좋은데 가지 못한다면 항상 이제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선이가 볼 때는 항상 거래가 많이 실린 가격대를 보고 거기를 수평 이동하시게 되면 GST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런 가격대가 되겠죠. 뭐 21,500원이 뚫을 때 시세가 나고 다시 종가 기준으로 2만 원대 밑으로 밀리게 되면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통 우리가 바닥에서 좋게 보긴 보는데 항상 그 짧은 중간 구간에도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정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풍산은 이제 자랑이에요. 네, 지난번 자랑까지는 아니고 뭐 아직은 이제 AS 개념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연기금 수급 일선을 이야기하면서 쿠리 부분을 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시 미국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쿠리 가격도 조금 약한 게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원자재라는 게 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가 많이 하락하는 거 증시 악재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그렇죠. 이야기 둔화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구리 가격도 내려가요. 이게 원자재는 어쨌든 간에 약간 동행성이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리 가격 플러스 방산 플러스가 다 포함돼서 단기적으로 빵빵빵빵 올랐던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릴 때가 대략 이런 정도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자리가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기관이 조금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들어오는 강도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97, 14, 21, 78, 38. 아하, 그러면은 이런 수준에서는 조금 한번 웨이팅이 필요합니다. 근데 웨이팅 필요할 때 주가 기술적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이런 기준봉을 쫙 박스를 저는 선보다 박스를 좋아하는데 요거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눌림목 매수, 내려오면은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이니까 웨이팅. 단기 투자가는 5일선 전후 투자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네, 시장을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종목이 지금 먹힐까 싶은 먹히죠. 이런 마인드 버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오늘 이렇게 빠질 때 만약에 하락이 예상이 될 때 오히려 그때 저가 매수로 미리 저렇게 공부해 놨다가 들어가야 된다. 시장은 워런 버핏도 모른다. 워렌 버핏은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현금 그분도 많이 종목을 준비했잖아요. 사시고 포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시장은 우리가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이 나쁠 때는 내가 좋은 종목을 항상 팩트를 정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종목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수준에서 올라가고 오늘 장이 몇 포인트가 빠져도 오늘도 20% 이상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합니다.